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논평 2심 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희망을 가득가득 안고 계시겠죠. 저는 올 이 한 해를 여러분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쯤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신문기자로요. 일선기자 한 11년쯤, 그 다음에 논설위원 한 19년쯤 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아주 뒤바뀐 셈이죠. 그런데 그래서 논설위원을 오래 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뭐 사설이라든지 칼럼이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썼죠. 지금도 이제 역시 아직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정년퇴직한 지 오래됐지만은. 그래서 논설위원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썼을까, 이거 대충 챙겨보니까 한 4,260건쯤 쓰게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쓴 편이죠. 많이 썼다고 자랑드리는 건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말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게 더 편하고 수월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려는 겁니다. 왜? 변명이죠. 방송 왜 그렇게 잘 못하냐, 혹시 누가 그러신다면 그런 변명을 드리려고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신문 기자를 이제 오래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내지르듯이 과감하게 그렇게 충격적인 그런 논평은 못합니다. 전망도 그렇게는 못하고요.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론, 합리적인 평가, 또 합리적인 분석, 판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사실은 재미는 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 충족시켜 드리려고 만약에 믿거나 말거나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은 여러분께 대한 도리가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 이 방송은 영상 칼럼이다, 이렇게 여기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한 겁니다. 새해 벽두부터 또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해야 하겠네요. 사실은 올해는 좀 이름 입에 안 올리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대했습니다만은 또 역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또 이 한 해를 열어야 하게 됐습니다. 2일날 대한상의에서요, 합동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여기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역시 아주 장황하고 그러면서도 말꾸밈이 많고 거기다가 자화자찬, 이게 많은 그런 인사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또 경제 잘 돼가고 있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죠. 온 국민이 경제가 못 돼가고 있는 거 가지고 걱정하고 고통스럽다고 그 고통을 호소하고 이러는데도 대통령은 나서서 계속 경제 잘 돼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록위마라는 말이죠.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진시 황제 밑에 있었던 조고, 환관, 조고라는 자가 이제 진시 황제가 죽고 난 뒤에 그 어리숙한 아들 호해를 황제로 올려놓고, 이세 황제라고 그러죠. 올려놓고는 이 권세를 자기가 완전히 이제 독차지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황제도 있고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기 앞에 사슴을 보고 저기 말 보라고 말이야, 저기 말이 지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황제부터 겁이 나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 신하들은 물론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권세를 확인하고 과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경제 잘 돼간다 하는데 그 밑에 사람 누가 경제 못 돼간다고 하겠습니까? 감히? 참 답답한 일이죠. 그리고 이날 인사에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뭐였냐면 권력기관 개혁, 그 다음에 공정사회 개혁, 이것이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검찰 개혁,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금 이 법무장관으로 기용했죠. 이제 추미애 장관이 아마 앞으로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에 대한 이 인사의 칼을 아주 소신껏 휘두를 겁니다. 벌써 연초 검찰 대대적 개혁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검찰 길들이기에 나서겠죠. 그런데 사실은요, 검찰 누구 밑에 있습니까? 대통령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기관입니다. 대통령 관할하에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말을 잘 안 듣고 소나기에 잘 안 들어오니까
저렇게 지금 불만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은근히 검찰에 대해서 비난 섞인 그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수처라는 그 참 이상한 그런 조직을 기어이 만들어낸 것도 아마 그런 인식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옛날부터 뭐 이런 걸 만들겠다고 이제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엔 너무 집요하게 밀어붙였죠. 공수처가 뭡니까? 검찰 위에 검찰, 초검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검찰은 헌법의 근거를 갖고 있지만은 이 공수처는 그런 게 없어요. 헌법의 근거도 없는 그런 기관이 헌법의 근거를 둔 기관의 위에 올라선 겁니다. 그럼 그걸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대통령이 장악하는 거죠.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 강화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말 안 들으면 말아. 나는 공수처 가지고 할 거야. 이렇게 된 거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 그거 해내겠다고 또 뭐를 붙였냐면 덕지덕지 또 저기 필요 없는 걸 붙인 게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가는 건 해괴한 선거법 아닙니까? 자기 공수처 얻어내려고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 군소정당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준여당, 위성여당 이렇게 되어 있는 그 4개 정당들한테 무슨 뭐 떡덩어리 나눠주듯이 고기덩어리 던져준 것 아닙니까? 니들은 이거 먹고 대신에 우리 공수처 같이 법안 통과시킬 때 찬성표 던져. 이래서 성공한 거죠. 그런데요, 문 대통령, 지금은 이제 모든 권한을 자기가 손아귀에 쥐었는데, 이렇게 이분이 권력 지향적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씨, 뭐 이랬죠. 이 사람은 권력 동기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정치할 사람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니 이 양반이 지금 대통령 되고 난 데는요. 유난히 권력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까지 손에 쥐었어요. 그러면 그게 영원히 갑니까? 내후년 되면 대통령 선거하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대통령 나오겠죠. 문 대통령 그 자리에서 물러나겠죠. 물러나면요. 자신 몸만 물러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졌던 모든 권력이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은요. 대통령 한 사람이 국가의 근본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잊지 말고 내후년 대통령 선거 때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인지 지금부터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